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적을 지면 안 되겠다 하는 좀 무서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적이 되면 무섭다. 근데 러시아가 딱 그런 느낌인데. 네, 오늘 하루를 네컷의 사진에 담아 전해드리는 하루 네컷. 2023년 4월 20일에 기억할 만한 뉴스 4가지 뽑아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메이트 최선아입니다. 인간 시리얼 신혜림 PD입니다. 뉴스 자판기 조석영 PD입니다. 네, 오늘 하루를 기억할 뉴스 오늘은 혜림 PD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장애인을 위한 날. 오늘 43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되게 포스터가 네. 예쁘네요. 장애인의 날이라는 게 공식 이름이고요. 법정 기념일이에요. 91년도에 법정 기념일이 됐는데 그 전인 한 10년 전부터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에서 이제 기념을 하게 됐던 거고요. 네. 4월 20일만 되면은 각종 장애 관련 보도가 쏟아지곤 해요. 한겨레에서 취재한 거였는데 운동 20년 했지만 퇴짜 265만 명을 위한 헬스장은 없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애인들이 헬스장이나 이런 다른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네. 거고 이제 시청각 장애인이신 분이 실제로 사례자로 등장을 하셔가지고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과거에 이미 좀 전에 겪으신 일이죠. 환불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시청각 장애인이 위험하니까. 혼자서 이렇게 운동을 운동하다가. 하면서 다니는 게 위험할 수 있다?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책임 못 이제 진다. 이렇게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일종의 어떤 실랑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보조인이 와야 된다라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한다는 게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이런 생각은 해보질 못했잖아요. 자네가 여기서 다칠 수 있으니 안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는 듣지 않는다는 거죠, 비장애인들은. 그렇죠. 선언하는 좀 보신 뉴스 또 있을까요? 저는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선아 아나운서가 골라온 뉴스 저희도 봤잖아요. 네. 오늘 가장 핫한 뉴스 아닌가 그럼요. 싶었습니다. 그리고 네. 1위에 랭킹에 올랐었어요. 이게 참모들도 몰랐다. 윤 대통령 장애인 유튜브 채널에 직접 깜짝 댓글이라는 기사였거든요. 네, 여기 댓글을 단 채널이 위라클이라고 이제 장애인 유튜버 채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제 윤 대통령이 댓글을 단 건데 동영상 내용에 이제 발달 장애인 가족들이 나와서 나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이 아이와 떨어질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부모님이 나와서 말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거기 윤 대통령이 댓글을 단 거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회 만들겠다 이렇게 다신 거예요. 그래서 위라클에서 이거를 댓글 고정해서 딱 올려놨어요. 그렇죠. 저 같아도 저희 오뜨벨 채널과 시리얼 채널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 댓글 다시면 바로 고정 들어가겠습니다. 슈퍼챗 안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해주셔도 되니까. 네. 근데 제가 이 댓글에 대한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을 그쵸. 반응을 보니까 네. 생각보다 댓글들이 좀 촌철살인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래놓고 장애인 예산 삭감이 주특기다. 이게 지난 주말에 벌어진 일인데 어느 지체 장애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무궁화호를 타기 위해서 휠체어석을 직접 예약하시고 고객 지원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리프트 이용 신청까지 딱 했어요. 내려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딱 시간 맞춰가지고 내려갔는데 영무원이 열차가 되게 혼잡하고 못 하신다. 예약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휠체어석을 예매한 거잖아요. 장난 네. 아니고요. 근데 왜 거기 입석 손님이 있다고 못 한다는 건가요? 뭔가요? 그래서 그렇게 탑승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못 하셨어요. 네, 못 하시고 이거 뭐야 해가지고 그럼 다음 차라도 탈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탈 수 있게 됐는데 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뭐 네. 보통 사람 같았어 봐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장애인들한테도 이렇게 하나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인터넷에 좀 글을 쓰시는 편이어가지고 그 글을 쓰면서 공론화가 됐고 처음에는 이제 사과 메일로만 이제 퉁쳤다가 이제 결국에는 공식 사과를 하게 됐는데 공식 사과가 조금 찝찝해요. 왜요? 탑승 거부를 한 게 아니라 보다 안전한 아. 운행을 위해 가지고 다음 차로 안내했다. 이거 헬스장이군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당신이 그렇죠. 운동할 권리를 빼앗겠다. 네. 우리 전쟁하는 거야?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이라는 외신의 단독 인터뷰 기사입니다. 제목이 단독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었다.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적을 지면 안 되겠다 하는 좀 무서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적이 되면 무섭다. 근데 러시아가 딱 그런 느낌인데 이 기사를 보고 그럼 우리 이제 적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그냥 무서웠어요. 이 기사 이후에 푸틴 얼굴이 자꾸 나타나요 기사에서.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이제 원래 무기 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뉴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무기 지원 안 한다고 했어요. 했던 걸로 네. 아는데. 그러니까 무기 지원 요청을 누가 한 거예요? 무기 지원을 해주세요라는 얘기는 미국과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나토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러시아랑 한창 싸우고 있는 그쪽에서는 해줘 야 우리 같이 깐부잖아 이러면서 이제 우리 편에 붙어라는 얘기를 한 거죠. 계속 네. 해왔는데 한국은 원래 안 했어요. 이런 거는 왜냐면 너무 불안해지니까. 그치. 인도적 지원은 뭐 그냥 하는 건데 무기를 예를 들어 친구 둘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선 아나운서가 친구라서 다치면 약 발라주고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이 싸우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누굽니까? 푸틴이에요. 무서워. 얼굴 이러니까 그동안 공식적으로 한 번도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공신력 있는 외신에서 단독 인터뷰를 해버리니까 당장 이제 러시아 외무부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하면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일이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행보는 조금 네, 그렇죠. 정부답지 못하다는 느낌이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네. 자꾸 외국이랑 외교를 하면. 이거 해명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글을 네. 다시 읽어봐라. 뭐 인터뷰를 다시 읽어봐야. 대통령실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외신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실 발 메시지라도 조금 더 저희를 안정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배달 멈추는 어린이날. 배달을 멈추나 봐요? 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나요? 저희 길거리 다니면 정말 많이 보게 그쵸. 되는 지금 라이더의 장면인데.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어린이날 멈춘다라는 얘기가 지금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라이더 입장에서의 기본 배달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배민이 배달료를 소비자한테서 얼마, 자영업자에서 얼마 이렇게 두 쪽에서 받거든요. 받죠. 근데 그 돈을 다시 기본 배달료라고 3,000원 정도를 라이더한테 떼어줘요. 근데 그 떼어주는 3,000원이 9년째 그대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올려달라고? 1,000원 더 올려서 4,000원 달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배민 몫에서 4,000원을 떼어달라라는 네, 거니까 소비자랑 자영업자는 말고. 네, 상관이 자. 없는 사안인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동안 배달료가 저희가 계속 오른다 해가지고 맞아요.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돈이 과연 다 어디에 갔느냐.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제가 배달료가 올라서 배민을 끄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선생님. 월급은 안 오르는데 자꾸 배달료가 오르니까. 그래서 원래는 기본 배달료 3,000원에 배민이 이제 날씨가 안 좋거나 주문 몰리는 시간에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프로모션식으로 이제 라이더들한테 조금씩 더 얹어줬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배달 기사들한테 가는 게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나머지는 배민 수익으로 간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런 거예요. 요즘 어떤 회사들이 이런 것도 있던데 계약할 때 자 우리 계약서에는 연봉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야. 근데 내가 1년 동안은 4천 채워줄게. 근데 계약서는 3천으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1년 지나면은 예를 들어서 깎아요. 그냥 깎는 게 아니라 3,000으로. 원래대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이 날아간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죠. 계약서 할 말이 없죠. 상에는 또 네. 3,000이라고 써 있으면. 사실 아주 많은 계약서가 그러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외에도 또 점주들한테 수수료를 인상한 덕분에 배민은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기사가 또 났어요. 3년 만에 흑자 됐다는 소식 들었었어요. 네, 그렇죠. 전환이 네. 됐어요. 정리를 좀 해보면 자영업자는 수수료를 전보다 더 많이 내고 있고 배달기사는 9년째 기본료가 3,000원으로 똑같고 소비자는 배달료가 비싸서 나가서 먹겠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산업 전체가 이런 망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가 줄잖아요. 그렇죠. 수요 자체가. 그렇죠. 네, 저희가 마지막 컷인데 어제 세상을 떠난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의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문빈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나냐 이렇게 팬이 물었더니 가수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들을 때 힘이 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리드를 가수해줘서 고마워라고 뽑아봤고요. 오늘 하루 연예계 팬들 사이에서도 좀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이 곡이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문빈이 먼 훗날에 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노래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곡을 고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흐르듯 살아가란 말을 해주고 싶어요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50분에 저희 오뜨밀 채널 라이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이외에도 뭐 자동차에 있다, 운전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울 기준 98.1MHz 서울 수도권 기준 표준 FM 98.1. 네, 지역 주파수는 댓글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8시 5분부터 되니까 조금 그렇죠. 유튜브 먼저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좀 뭐 앞에 토크가 있나요? 앞에 토크를 이제 저희의 유튜브 자아로 네, 이런 그때는- 유튜브 자아로 한 10분 정도 토크를 하고 8시 되는 순간 이제 라디오 자아로 그때는 네. 이제 오뜨밀 채널로 들어와서 라이브 시청해 주셔야 그렇죠. 되니까요. 오케이. 지금 아직 오뜨밀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주간 시리얼 분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만나요.